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얼굴에 있을 때 물세안을 해야 될 경우는 언제냐면 첫 번째는 얼굴에 진물이 흐를 때입니다. 얼굴에 진물이 줄줄줄 흐르는 경우에는 세안제를 쓰게 되면 과도하게 각질층이 무너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얼굴에 피부염이 발생을 하면 환자분들이 관리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바로 세안법입니다. 세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얼마의 시간 동안 해야 될지, 뭐를 써야 될지 이걸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얼굴에 주로 발생하는 피부 질환은 지루성 피부염, 여드름, 주사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인데 이 중에서 세안을 어떻게 할지를 구분하는 건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루성 피부염 같은 거나 여드름, 주사 피부염 같은 것들은 세안제를 대부분 쓰면 맞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지루 부위에 발생하기 때문에 피지 분비가 많은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피지가 줄면서 전체적으로 피부가 정상이 됐을 때는 원래 건성 피부로 갈 수 있죠.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 상태에서는 지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세안을 했을 때 피지가 더 침착이 되고 얼굴이 노랗게 변형이 되고 여드름 같은 거 혹은 모낭염 같은 게 증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기름이 줄줄 흐르고 염증성 구진들이 발생하는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제가 약산성 세안제를 하루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를 꼭 써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환자분들이 피부가 건조하니까 물세안을 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실제로 피부를 보면 얼굴에 피지가 정말 많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성과 건성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성의 반대는 반지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은 세안제를 쓰면 대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여드름 역시도 세안제를 쓰는 게 맞죠. 왜 그러냐면 여드름의 기전 자체가 피지 분비가 많이 분비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피지 분비가 많이 분비되는데 모공 주변에 각화되면서 모공이 막혀서 여드름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피지 분비가 안 된다면 여드름은 생기지가 않죠. 그래서 이소티논 같은 피지 분비 억제제를 양방 피부과에서는 여드름약으로 대부분 주죠. 왜? 피지를 말려버리면 여드름이 생길 씨앗이 안 생기거든요. 그리고 주사 피부염 역시도 얼굴이 붉어지고 피지 분비가 많은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세안제를 쓰는 경우들이 많죠. 간혹 나이가 많은 여성분들의 주사 피부염이나 신경성 주사 같은 경우는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물세안을 하거나 세안제를 쓰거나 두 개를 섞어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과 여드름 주사는 세안제를 대체로 쓰는 게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안제를 쓸지 말지 구분이 굉장히 어려운 질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얼굴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얼굴에 아토피가 있을 때는 세안제를 써야 될지 세안제를 쓰지 말아야 될지 세안을 몇 번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얼굴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면 얼굴이 붉죠. 그런데 얼굴에 각질이 심하게 생깁니다. 이런 형태가 띄기 때문에 세안제를 쓰기가 뭐하고 혹은 쓰고 싶어도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껴지죠.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인데 여드름이 있는 경우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물세안만 하면 여드름이 더 증가할 것 같은 걱정을 하겠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에서 세안제를 써야 될 때와 쓰지 말아야 될 때를 정확하게 구분하면 굉장히 관리하기가 편하고 그게 유기적으로 변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안제를 무조건 쓰는 것도 아니고 물세안만 무조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안제를 써야 될 때는 쓰고 물세안을 할 때는 물세안을 하면서 왔다 갔다 교대로 관리하는 게 좋다라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도 얼굴 아토피 같은 경우는 세안제를 쓰라 말아 하는 걸 1주, 2주 단위로 티칭해 드리기도 하는 게 흔한 경우거든요. 이만큼 주기적으로 변형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얼굴 아토피 피부염에서 세안제를 쓰지 말고 물세안을 해야 될 때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얼굴 피부는 대부분 세안제를 쓰는 게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물세안을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물세안을 추구해야 될 때가 예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예외를 알면 나머지는 세안제를 쓰면 되겠고 세안제를 하루에 한 번 쓸지 2번 쓸지만 정해지면 되겠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얼굴에 있을 때 물세안을 해야 될 경우는 언제냐면 첫 번째는 얼굴에 진물이 흐를 때입니다.
얼굴이 진물이 줄줄줄 흐르는 경우에는 세안제를 쓰게 되면 과도하게 각질층이 무너지게 됩니다. 세안제로 인해서 각질층에 있는 유분이 더 많이 탈락이 되면 가뜩이나 진물이 나는 상태에서 세안제로 인해서 유분값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가 극도로 건조하게 되죠. 그런데 왜 진물 날 때는 세안제를 쓰면 안 되냐면, 진물이 나는 상태에서 피부가 호전이 되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각질층이 피게 되겠죠. 그런데 세안제를 쓰게 되면 그 각질층이 덮인 각질의 세포간 지질이 더 약화되기 때문에 각질이 부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쫀쫀하고 튼튼한 각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세안제를 쓰면 안 됩니다. 진물이 날 때도 쓰면 좋지 않고 진물이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세안제를 쓰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유는 각질층을 더 튼튼하게 만들 때 각질 세포간 지질, 각질 사이사이에 있는 시멘트와 모르타르에 해당되는 끈적이는 지질층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세안제로 인해서 탈지 현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각질층이 약화되겠죠. 그래서 얼굴에 진물이 줄줄 흐를 때는 세안제를 쓰지 마시고 물세안을 하는 게 좋고, 물세안도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좋습니다. 얼굴이 너무 심해, 그러면 하루에 한 번도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얼굴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진물이 줄줄 흐를 때는 세안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2, 3일에 한 번만 씻으세요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각질이 붙어버리죠. 그렇다가 치료가 되면서 각질이 탈락될 때는 물세안을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점차 재생되는 걸 먼저 추구하는 거죠. 그게 바로 각질층 보존이라고 했죠. 그래서 얼굴에 진물이 흐를 때는 물세안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얼굴에 각질이 많은 아토피 피부염 역시도 물세안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각질이라는 건 얼굴이 뻣뻣한 느낌이 들면서 각질층이 막 날리는 형태 아토피 피부염이죠. 아토피 피부염은 기본적으로 피부가 건조할까요? 지성일까요? 당연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온몸의 피부가 뻐석뻐석한 각질층이 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얼굴 아토피 피부염 역시도 얼굴이 피지 분비가 보통 많이 되는 부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조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얼굴이 건조한 아토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한 아토피 상태 혹은 염증 반응이 심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이럴 때는 물세안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얼굴이 심하게 붉은 형태의 아토피 피부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물세안을 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염증 반응이 악화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피부가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손상받기 쉬운 상태, 즉 긁어서 진물이 나기 쉬운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토피 피부염에서 세안제를 써야 될 경우는 언제일까요? 기본적으로 얼굴 아토피가 심하지 않고 피지 분비가 있는 형태의 아토피 피부염이죠. 제가 흔히 농담 삼아 이야기하지만 아토피 피부염에서 치유가 끝난 아토피의 얼굴은 개기름 흐른 얼굴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아토피가 건조한 게 기본값인데 개기름이 좔좔 흘러요. 그러면 피부가 정상화된 거겠죠. 즉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는 아토피는 기본적으로 폼 클렌징을 쓰는 게 좋습니다. 보통 아침에는 물세안을 하고 저녁에는 폼 클렌징을 쓰는 걸 기본적으로 하고, 얼굴에 기름이 너무 많으면 당연히 아침 저녁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는 여드름을 동반한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해서 여드름이 안 생길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여드름을 동반한 아토피 피부염에서 물세안을 한다면 여드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물세안을 하는 것보다는 아침 저녁으로 폼 클렌징을 써주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피지가 너무 많다, 그러면 여름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 정도 폼 클렌징을 쓸 수 있는 경우까지도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치료 과정에서 처음에는 물세안을 했다가 점차 폼 클렌징을 쓰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이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당연히 좋은 겁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심했을 때는 물세안을 할 정도로 얼굴 아토피가 심했는데, 얼굴 아토피가 나아가는 과정에서 피지선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비되지 못하고 남아있던 피지가 점차 피지샘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피지 분비를 과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이 얼굴이 심했는데 심한 상태에서 물세안을 하다가 어느 순간 얼굴에 여드름이 나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과도한 물세안을 하면 안 되고 폼클렌징을 아침 저녁 혹은 아침은 물세안 저녁은 폼클렌징을 써주는 관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간에 호전되는 과정에서 여드름이 생기냐면 아토피 피부염이 심했을 때는 피지선에서 피지가 분비가 되지 않고 있다가 아토피가 호전이 되면 피지선이 정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럴 때 분비되지 못하고 있던 피지들이 한 번에 왕창 나오는 거죠. 그런데 병목 현상처럼 나오려고 하는데 모공이 막혀 있는 경우들이 종종 존재하죠. 왜? 아토피는 호전될 때 각질층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각질층이 생기는데 모공을 막기 때문에 여드름이 순간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아토피가 낫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에서 여드름이 한두 개 생기는 경우는 별도의 치료를 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치료를 이어가면서 세안제만 폼클렌징을 써주게 되면 여드름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여드름 치료를 하지 않아도 사라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에서 세안제를 써야 될 때와 물세안을 해야 될 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아토피 피부염이 너무 심해서 각질이 풍풍풍 날리고 염증 반응이 심해서 진물이 나는 경우는 물세안을 하는 게 좋고 얼굴에 기름이 끼고 여드름이 나려고 할 때는 폼클렌징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묘한 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 남겨서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